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조희대 논란 총정리. 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이것을 부각하기 위한 여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좀 뒤엉키면서 복잡해요. 네. 정치권 공방도 거세고. 이거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우선 5월 1일로 가볼게요. 5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당시가 6월 대선을 한 달여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인데,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렸다 하는 점 때문에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비판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2일에 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제보를 들었다면서 그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했어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정리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보자가 이 말을 들은 건 1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2025년 5월이니까 1년 전쯤 이 제보자가 들었다는 건 2024년 5월 전후로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5월 10일 이때 이제 열린공감 TV라는 채널에서 비슷한 취지의 의혹을 내놨는데, 이거는 내용은 뭐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그러니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일어났는데 그건 올해잖아요. 네. 올해 4월 4일 직후에 조 대법원장이 정상면 전 검찰총장, 그다음에 김충식 씨, 그러니까 최은순 씨 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충식 씨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점심을 함께하면서 이재명 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했다는 그 취지의 제보자 녹취가 방송이 됐어요. 바로 이게 이른바 4인 회동이고, 맞습니다. 이 열린공감 TV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그 녹취 파일은 많이들 지금 알고 계세요. 네, 들으셨어요. 네. 예. 그거가 이제 5월 10일에 공개가 됐고요. 그 내용을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튼 거죠. 네, 14일에 국회에서 다시 틀면서 네. 이제 서영교 의원이 이거를 튼 거는 앞서 5월 2일에 문제 제기한 거,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인상, 그다음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그 선거 관련해서 이제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 비슷한 취지의 맥락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한번 소개를 하고 앞서 주장을 이제 좀 강화를 한 거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서영교 의원의 측의 주장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열린공감 TV에서의 그 제보자 목소리 녹취 파일을 더 조사하지 않고 그렇게 트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주말 사이에 쏟아지자 서영교 의원 측의 주장이 그 전에 비슷한 맥락의 제보를 들은 게 있어서 이제 최혁진 의원이 이 열린공감 TV에서 내가 이런 걸 들었습니다 하면서 파일을 알려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흘러간 거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흐름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일은 사실 그때 5월까지만 해도 크게 이슈가 안 됐었어요. 예. 그냥 좀 묻히는 인상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사법개혁 필요성 강조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불붙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부승찬 의원이 9월 16일 대정부 질의에서 그 4인 회동, 요 열린공감 TV에서 먼저 제기했던 4인 회동의 날짜를 4월 7일로 특정하면서 이 5월 이후에 묻혔던 이 4인 회동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혼선이 있는 건 제보가 두 가지가 따로 있는데 이제 맥락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뒤섞여 있다 보니까 지금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승찬 의원의 입장은 서영교 의원 것을 듣고 제기한 거다, 이런 건 거죠? 부승찬은 이제 그렇게 말한 것으로 예.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그 서 의원 측 설명은 5월 1일에 제기한 의혹은 그 우리 측, 그러니까 민주당 측 현역 의원을 통해서 들었다고 해요. 예. 근데 그 현역 의원이 과거 이제 구 여권 관계자들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1년 전에 들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 그 파기환송 이뤄지고 하니까 이게 확인됐다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제기한 의혹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서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다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자, 이게 설명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헷갈리실 정도로 좀 복잡한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그 열린공감 TV가 그 4인 회동을 제보한 제보자 목소리입니다 하면서 틀어줬던 거. 네네.
그거는 AI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얘기가 또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지금 현재로는 진짜 목소리를 좀 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린 공감 TV의 열린 공감 TV에서 주장입니다. 주장을 했고요.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AI 녹취가 틀어진 코너 자체가 네. 믿거나 말거나 썰을 푸는 콘셉트인데 네. 거기에 초반에 프로그램 초반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음성으로 뭐 이 코너 이름은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하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 음성이 AI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워닝 하면서 그 열린 공감 TV가 공지했던 건 네. 그 제보자 목소리 녹취가 AI란 게 아니라 그 앞에 코너 소개할 때 들어간 그 목소리가 네. AI란 거다. 그럼 제보자 목소리 녹취는 사람 목소리가 맞다 그 얘기를 네,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그 지금 서영교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핵심인데 이제 그거를 주장하기 위한 이런 제보들을 얘기한 것인데 좀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 지금 이제 복잡한 타임라인을 우리 조태임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해서 나름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어도 복잡합니다.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예. 흘러가는 주말 사이 상황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두 건이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예, 두 건이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서영교 의원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서영교 의원 측에서 먼저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뭐 CBS 포함해서 이제 방송에 많이 나가니까 예, 좀 예. 제대로 설명해달라. 이게 좀 억울한 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은. 그러니까 뭐 조태인 기자가 설명했지만은 앞단에 있었던 5월 2일 날 이미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민주당 의원이 다른 국민의힘 쪽 사람들하고 같이 있던 자리에서 들은 거를 자기가 문제 제기를 한 거다라는 거고 5월 10일 날 이제 국회에서 튼 거. 아니 5월 10일 날 네. 열린 공감 TV가 있었고 아, 14일 날 이제 죄송합니다. 14일 날 틀은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이게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앞단의 게 뭐냐? 자, 열린 공감이 10일, 국회가 14일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앞단의 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희대 대법원장이 충성 맹세를 했다. 근데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오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을 빨리 처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 이야기는 지금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전원이에요. 정확하게 무슨 전원의 얘기냐면 전원? 예, 민주당 의원한테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서영교 의원한테 헐레벌떡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5월 1일에 파기환송이 되니까 그 의원이 아니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이게 생각났다라고 하면서 서영교 의원한테 얘기해서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만 믿으면 안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플랜 B를 준비해 놔라.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국힘 쪽 사람이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의원한테. 그러니까 그 의원이 실제 파기환송은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서영교 의원한테 달려와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스토리가 하나 있었고. 근데 그거를 네, 그러면은 그 스토리가 이제 뭐 이제 민정 라인이었다. 네.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이었다라는 한 건데 그럼 그 사람이 직접 본 거냐? 그 사람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전원의 전원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 열린공감 TV가 이게 뭐 실제 목소리다라고 뭐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까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 조작 이렇게 일파만파가 됐으면은 열린공감 TV는 열린공감 TV대로 이제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누군지를 어느 정도는 네.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게 신뢰에 있는 건지 그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서영교 의원도 그러면 그 앞단에 자기가 5월 1일 날 들었던 그거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뭐 제보자 보호 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아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지난 금요일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네. 이 문제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당 차원에서 선을 긋는 모양이고 민주당도 지금 본질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파기환송을 한 문제지 이거를 뭐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난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변인 성명에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좀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보자의 신원 보호가 중요한 만큼 그 제보의 저격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피차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보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 제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 국회의원 자체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니까 참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가 다 확인해보고 트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갔었으면 이렇게 좀 상황이 곤란해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서영교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곤란하게 좀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크로스 체킹이 안 된 건 맞죠. 부승찬 의원도 본인이 팩트 체크는 안 됐다라고 다른 이제 경향신문 기자랑 기사에 예.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주에 비판을 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야당 때는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조금 그냥 뭐 익스큐즈가 소위 말해서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집권 야당이다. 너무 야당 때 공세적으로 나오던 버릇이 지금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요 이야기는 오늘 2부에 정치 맛집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미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 국민의힘의 어제 장외투쟁 시작한 이야기, 이것도 정치권의 큰 뉴스죠. 김준일 평론가. 예. 뭐 장외투쟁 지금 국힘 추산으로 한 7만 명 정도 지금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격했어요. 발언들이.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된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장동영 대표가 얘기를 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됐다. 이재명이 국민 위에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장외 집회의 특성이 말이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중 앞에. 그러니까 뭐 탄핵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사실상 탄핵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좀 비치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문재인 정권 때 거의 이제 탄핵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정청래 대표는 이제 똘만이다, 윤석열의 똘만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지고 좀 정치권의 말이 좀 격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 역시 정치 맛집에서 좀 다뤄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미국으로 갈까요, 조태인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0배 올렸어요. 저는 이제 올리겠다, 뭐 검토하겠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미 올렸어요. 서명을 했습니다. 네, 지난 19일 미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인데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에 $1,000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40만 원 돈이더라고요. 근데 무려 10만 달러, 100배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1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H-1B 비자는 이른바 이제 스템이라고 해서 그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인력들에 제공되는 비자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포고문 서명식에서 상무장관이 연간 수수료라는 애뉴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매년 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다들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 다들 놀란 거죠. 매년 1억 4천만 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JP모건 같은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당분간 미국에 머물라, 다른 나라 가지 말라. 그러면 해외에 나간 직원들한테도 21일 전에 들어와라. 이렇게 막 이제 공지를 한 거죠. 그런데 하루 사이에 백악관이 톤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발표 바로 하루 뒤인 9월 20일에 그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고 이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간이 아니라 신청할 때 한 번만 내는 일회성 원타임 수수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한 번만 내는 거라고 하더라도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지 발급받는다라고 하면 그 기술자 입장에서 이걸 낼 수 있을까? 선뜻? 혹은 그 기술 인력을 데려오는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내면서 데려올 수 있을까? 한두 명 데려오는 것도 아닌데 보통 부담은 아니에요. 그럼요. 이게 매년이라고 했던 것에서 한 번이라고 하니까 뭔가 안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0배를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기업이나 뭐 여기에 비자를 얻으려는 사람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비자 비용 올린 거랍니까? 지금 이제 미국 정부 입장은 계속 이제 줄기차게 얘기하는 건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 생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백악관은 H-1B 비자가 본래 취지와 달리 미국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특히 IT 분야에서 남용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가 안보까지 거의 언급하면서 외국 인력 유입을 더 까다롭게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뭐 아이러니한 건 지금 미국 첨단 산업을 키운 사람들이 바로 이 비자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이 H-1B 비자로 이제 미국에 왔었다고 하고요. 또 멜라니아 트럼프도
이 비자로 미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이제 빅테크들은 해마다 수천 수만 건의 이 H1B 비자로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만 해도 아마존이 10,000건 넘게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발급할 때마다 1억 4천만 원 돈의 수수료가 붙는다면 기업은 인력 채용 아무래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미국에 직접 투자하려는 제조업체들은 이 비자 문턱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직접 투자도 좀 꺼리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좀 위안을 삼는 거는 우리나라 우수 인력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좀 막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H1B 비자, 그러니까 과학, 뭐 기술, 공학, 수학 이런 쪽 전문직들한테 내주는 취업 비자예요. 그러니까 취업 비자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근데 과학 기술 쪽 인재들한테 주는 비자인데 한 번 발급받으면 3년 가고요. 연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결국 영주권 신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여서 이제 과학 인재들이 이걸 통해서 미국의 영주권 얻고 네. 이렇게 뭐 눌러 앉는 경우들이 꽤 많았던 그런 비자인데 2024년에만 40만 건이 발급됐답니다. 연장건까지 포함해서 그런 비자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건 건데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심지어는 순한 맛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정치 내부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가 세력들은 이 H1B 비자를 아예 없애버려라. 라고 없애버려. 얘기를 한 거고요. 소위 말하는 실리콘밸리의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죠. 나도 이거 H1 비자로 있는데 이게 문제는 있지만은 제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최소 급여 기준을 대폭 늘리고 H1B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올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온건파에 손을 들어준 게 이겁니다 지금. 아예 없애는 쪽을 얘기를 하다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게 100배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100배를 올리라고 한 건 아닌데 이제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100배. 당황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00배를 올리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000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말이 거.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이 저는 이 몰락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였고 이렇게 강병하게 된 게 자원도 많고 땅덩이도 넓지만 과학기술에서의 압도적 우위. 네. 이게 뭐 실리콘밸리로 가는 사람이 태반이거든요. 여기에. 이 사람들 다 못 가게 가면은 결국은 인도도 원래 지금 IT 강국이지만은 점점점 자기 나라 사람들 그러면 국내에 머무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패권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짓이다. 저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돈 장사에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SBS가 단독 보도했는데 소위 말하는 관광 비자 있잖아요. 이스타 비자. 이것도 2배로 올린다고 지금 21달러 40달러로. 그러니까 아예 진짜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 미국. 그 H1B 비자의 혜택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제 인도 사람들. 인도의 IT 인력 굉장히 많잖아요. 인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뭐 이런 순서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깊게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의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요 외에도요. 10월에 열리는 경주 에이펙에 트럼프, 시진핑 둘 다 오는 거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확정됐습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전화해가지고 확정을 해버렸어요. 이 이야기도 분석을 좀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특검 출석한 심우정. 내란 외환 사건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 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서 한 17시간 조사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출석했는데 새벽 한 3시 반쯤 나갔으니까요.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거고 조사 시간이 12시간, 조서 열람만 5시간 40분 동안 했다고 해요. 뭐 어제 이제 취재진들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나갔는데요. 특검은 지금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에 심 전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경위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는 당시 이제 대검찰청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게 된 뭐 의사결정 과정이나 그 즉시 항고를 주장했던 수사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서 이제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리고 특검은 이와 함께 그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그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도 이제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제 계엄 상황에서 대검 과학수사
형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 방첩사령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성간에 출동했다는 진술이 지금 확보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영장 심사도 열리죠. 네, 이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인데 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이뤄집니다. 지금 한 총재에게 적용된 혐의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불법 정치자금 제공입니다.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그 교단 현안을 해결해 달라면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고가 선물을 제공하면서 교단 관련한 청탁에 관여한 혐의, 이걸 또 이제 교단 자금으로 선물을 구매한 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한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과 관련해서 윤형호 전 세계본부장 등의 이제 자료를 없애라고 한 이제 정황이 이제 포착된 상황이거든요. 한 총재 지난 특검팀 조사에선 대부분 이제 혐의를 부인한 상태고요. 통일교 측은 지금 83세 고령의 한 총재가 건강 악화 상황이다 이런 이제 특검팀의 구속 시도가 무리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통일교 교인 한 12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발견됐다. 뭐 추정입니다만 네. 추정 한 12만 명 정도가 발견됐다는 뉴스 역시 주말 사이에 떠들썩했는데 요거는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500만 명 당원 중에 12만 명이면 한 10%뭐 정도고 그거는 그냥 통계학적으로 있을 통계학적 수 가능하다. 있는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 그게 사이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통일교 교도가 한 120만 명 정도 되는데 12만 명이면 10%. 대한민국 국민이 5,200만 명인데 500만 명이니까 이것도 10%. 뭐 이런 주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뭐 이런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예전에 그러니까 3대 종교의 교인을 다 합치면요. 예, 대한민국 국민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 예. 그거 어떻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다 뻥튀기를 한 거죠. 개신교, 불교, 천주교가 다 교인 수를 최대한 잡으면 막 5천만 명이 넘어섰거든요. 하긴 뭐 이 종교를 믿다 저 종교로 옮기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다 겹쳐서 명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국민의힘이 500만 명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허수로 지금 있는 것들이 상당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그러면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70만 책임당원 중에 40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12만 명이 지금 다 책임당원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10만 명만 돼도요. 그냥 모든 후보를 다 당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번호 가지고 맞춰본 건 아니고 이제 이름만 가지고 맞춰봤다는 건데 이 책임당원,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만 했을 때 10만이라는 건지 등등등등 좀 더 알려져야 될 내용은 많습니다만 이 이야기 역시 정치 맛집에서 풀어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